한 나라의 운명을 건 한 남자의 사랑, 만약 그 사랑이 왕국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대한 파멸로 이끌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백제 건국 신화의 찬란한 빛뒤에 가려진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비류왕의 숨겨진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로맨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한 왕국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선택, 그리고 그가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이상향이 어떻게 초기 백제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귀한 시간입니다. 과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안겨줄지 그 의미를 함께 고민하며 시작해 보시죠. 아주 오랜 옛날 북방의 드넓은 초원과 산맥을 아우르던 강국 고구려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고구려를 굳건히 세운 위대한 주몽의 아들들, 바로 총명한 온조와 패기 넘치는 비류 형제 이야기죠. 그들은 새로운 이상을 가슴에 품고 더 넓고 풍요로운 땅을 찾아 남쪽으로 향하는 대장정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고구려의 굳건한 기반을 뒤로하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왕국을 세우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강한 의지 하나로 미지의 땅을 향해 과감히 발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려는 숭고하고도 이대한 도전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 다다른 형제는 이곳에서 자신들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이상적인 터전을 찾게 됩니다. 기름진 흙과 풍부한 물이 흐르는 넓은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이곳은 분명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모으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형제의 운명은 각자의 이상과 굳건한 신념에 따라 두 갈래 길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백제의 역사를 뒤바꿀 온조와 비류, 두 왕자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먼저 형 온조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하남 위례성, 즉 지금의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곳은 비옥한 토양 덕분에 농사가 풍요로워 백성들의 삶이 안정될 것이고 든든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던 거죠. 온조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안정과 국가의 실질적인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가장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왕국의 기반을 다지려 했던 겁니다. 그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동생 비류의 생각은 형 온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형 온조가 선택한 내륙의 비옥한 땅 대신 서해 바다와 바로 인접한 미추홀, 지금의 인천 지역에 더욱 깊이 매력을 느꼈습니다. 비류는 끝없이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신비로운 갯벌, 그리고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이상적인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는 바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즉 해상 무역을 통해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이곳에 있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어쩌면 그에게 미추홀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이상과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비류는 미추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미래지향적인 잠재력에 깊이 매료되었고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꿈꾸던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최적의 장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추홀에 대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한 애착과 변치 않는 맹목적인 신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온조가 현실적인 안정과 백성들의 의식주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면 비류는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을 가진 해상 왕국을 꿈꾸었던 겁니다. 이처럼 두 형제는 각기 다른 이상을 품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선택이 훗날 백제 초기의 역사를 어떻게 극적으로 뒤바꿔 놓을지는 아마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미추홀의 땅은 그러나 비류왕의 꿈처럼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이곳의 토양에는 예상치 못한 소금기가 점점 스며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밭은 점차 메마르고 황폐해졌습니다. 푸른 기운을 잃어가는 싹들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시들어갔으며 애써 심은 작물들은 소금기 가득한 흙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했던 백성들의 꿈은 그렇게 소금기 머금은 흙과 함께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달파졌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배고픔과 궁핍함은 그들의 희망마저 갉아먹었습니다.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모습에서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은 비류왕의 이상을 믿고 따랐지만 현실의 냉혹함은 그들의 믿음을 점차 흔들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어떤 원대한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깊은 회의감이 백성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반면 형온조가 털을 잡은 하남 일회성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 덕분에 농사는 풍년이었고 백성들은 넉넉한 식량으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시장에서는 물건들이 오고 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일회성은 마치 거친 세상 속의 오아시스처럼 번성하며 새로운 왕국의 굳건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추홀의 황량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위례성의 풍요로움은 비류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류왕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땅, 자신의 모든 이상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미추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미추홀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굳건한 신념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추홀을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과 같았을 겁니다. 그는 밤마다 홀로 앉아 지도를 응시하며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소금기 가득한 땅은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생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미추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없는 땅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들은 밤을 틈타 몰래 위례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기대와 함께 가족의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미추홀의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활기 넘치던 마을은 점차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비류왕의 고집과 맹목적인 신념은 결국 백성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사랑이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미추홀은 그렇게 사랑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떠나간 흔적은 미추홀의 모든 곳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싸늘한 바람만이 맴도는 쓸쓸한 공간이 되었죠.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어선들이 텅 비어가는 항구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비류왕은 매일같이 텅 비어가는 성읍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자신의 이상향이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으니까요. 한때 그의 눈빛에서 빛나던 맹목적인 신념은 이제 처절한 후회와 자책감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바다와 미추홀이 어쩌면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쓰디쓴 깨달음이 그를 덮쳤죠. 왕으로서 백성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이상에 갇혀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비류왕은 더 이상 자신의 왕국을 홀로 지탱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미추홀은 마치 생명력을 잃어가는 나무처럼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이웃산 위례성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온조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죠. 비류왕은 오랜 고심 끝에 온조왕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의 왕국을 합치고 백성들을 함께 보살펴달라는 간절한 제안을 전합니다. 어쩌면 형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그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백성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왕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미추홀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이미 많은 백성이 위례성으로 떠난 뒤였으니까요. 비류왕의 간곡한 제안을 들은 온조왕은 깊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비류왕의 고뇌와 미추홀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각자의 길이 너무나도 뚜렷해진 상황에서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온조왕은 형의 제안에 깊은 연민을 느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위례성에 정착한 미추홀 백성들과 새로이 합쳐지는 미추홀에 남은 백성들을 모두 아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으니까요. 그는 비류왕에게 미추홀의 백성들을 위례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전하며 형에게도 위례성으로 와서 함께 백제를 이끌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비류왕에게는 그마저도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세웠던 미추홀을 포기하고 한때 경쟁자였던 동생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은 그의 굳건했던 신념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비류왕은 온조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텅 비어가는 미추홀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백성들이 떠나고 왕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고 한때 강렬했던 눈빛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비류왕은 자신의 모든 사랑과 신념이 결국 비극으로 기결되었다는 참혹한 진실과 마주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왕국이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결국 스스로 붕괴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느꼈을 절망감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미추홀은 더 이상 왕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비류왕은 홀로 남은 성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한 왕국의 소멸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 남자의 맹목적인 사랑이 불러온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그 바다 옆에 자신의 이상을 심고자 했던 비류왕. 그의 꿈은 결국 파도처럼 부서져 내렸지만 그의 이야기는 백제 건국 초기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온조왕은 형의 죽음과 미추홀의 소멸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남겨진 비류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함께 백제의 미래를 그려나갔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파도처럼 부서져 내린 순간 비류왕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의 선택은 결국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는 길이었죠. 미추홀은 더 이상 희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토지, 소금기 머금은 바람은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텅 빈 바닷가 마을에는 쓸쓸한 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왕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백성들은 하나둘 떠나갔죠.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한 비류왕은 깊은 병을 얻어 결국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미추홀의 바닷바람처럼 차갑고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며 찬란하게 빛났던 미추홀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비류왕의 죽음과 함께 미추홀 왕국은 흔적도 없이 소멸하고 만 것이죠. 한 지도자의 맹목적인 사랑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움트는 법이죠. 온조왕은 형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도 남겨진 비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며 따뜻하게 보듬어 안았죠.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햇살이 다시 대지를 비추듯 온조왕의 깊은 포용력과 현명한 리더십은 상처받은 미추홀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온조왕이 이끄는 하남 일회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비옥한 땅과 안정된 삶을 약속받으며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됩니다. 온조왕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비류의 백성들과 온조의 백성들은 이질감 없이 하나가 되어 백제라는 이름 아래 굳건히 뭉치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백제가 진정한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고 강력한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큰 강줄기가 여러 지류를 품어 안아 더욱 거대하고 풍요롭게 흐르듯이 말입니다. 온조왕은 이 통합을 통해 백제의 국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류왕의 비극적인 사랑과 그의 잘못된 선택은 백제 건국 초기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대 왕들에게는 그 어떤 역사서보다도 값진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이상과 현실을 외면한 사랑이 때로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지키면서도 현실의 냉혹한 조건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함선을 이끄는 선장이 아무리 아름다운 미지의 항로를 꿈꿀지라도 거친 파도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능숙하게 피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비류왕의 이야기는 후대 사가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어 그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과 경계해야 할 과오를 논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면밀히 기록되었을 겁니다. 일회성이 점차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고 백제의 국력이 나날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비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닷가의 척박함에 시달리며 고통받지 않고 비옥한 땅에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온조왕의 현명하고 실용적인 통치 아래 백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울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죠. 비록 비류왕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상을 현실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실패와 희생은 역사의 거울이 되어 온조왕에게 그리고 후대 백제 왕들에게 귀한 반면교사가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비극적인 삶 자체가 백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성공의 어머니가 되듯이 말입니다. 비류왕의 이야기는 백제 건국 초기 역사의 복잡하고도 인간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을 나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도자의 작은 선택 하나가 가져오는 거대한 파장,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비류왕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줍니다. 그의 사랑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미추홀 왕국을 결국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 비극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백제의 건국 초기를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깊이 새겼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비류왕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백제 건국의 또 다른 주역이자 현명한 리더십으로 백제의 기틀을 굳건히 다진 온조왕의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